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월봉인데요. 과연 어느 회사의 이 차트일까요? 정말 보유하신 분들은 대박인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월봉이고요. 끝이 어딘지는 모를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 왜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오늘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 내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요,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배터리 원료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죠. 한국이 배터리 원자재와 그 원재료를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는 비율입니다. 자, 전구체 98%죠. 흑연 91%, 코발트, 그리고 리튬, 망간, 니켈 이런 부분을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역시도 똑같다는 거죠. 자, 일본은 물론 저희들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56%인데요. 한국은 64%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수출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중국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각 회사들이요, 엄청나게 발빠른 전략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자, LG화학이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테네시주에 최대 규모의 양극재 플랜트를 건설을 하고요. 엔캠이 미국 4개 주에 전해핵 공장 증설을 하겠다. 그리고 에코프로, 포드, 그리고 SK온과 합작을 하여 전구체 미국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호주, 리튬, 히토리 등 광물 자원 외국인 투자 전면 재검토와 중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자, 이건 뭐냐면 호주라는 국가가요, 즉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요, 리튬과 니켈 이런 부분을 캐나다와 호주와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배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유명한 배터리 2차 전지가요, LFP와 NCM 혹은 NCA가 있는 거예요. 자, LFP는 L이 리튬이고요, F가 철입니다. 그리고 P가 인산이겠죠. 그래서 리튬과 인산 처리 부분이고, 그리고 NCM의 그 N이 니켈입니다. 그리고 C가 코발트, M이 망간인 거죠. 자, 그럼 지금 장단점을 지금 봤는데요. 안정성은 LFP가 높고 NCM은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죠. 화재가 난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행거리가 NCM이 훨씬 길고요. 에너지 밀도 같은 게 NCM이 높고 뭐니 해도 NCM이 가격이 높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LG, SK, 삼성은 전부 다 NCM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CATL, BYD 같은 경우에는 LFP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테슬라가 LFP를 사용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물론 전 차량은 아니고요. Y형인가요? 예, 좀 저렴한 부분에서는 LFP를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유는 30%가 쌌다 이거죠.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은 한 6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NCM과 NCA 둘 다요, 어떤 양극 활물질을 쓰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들어가는 이 재료를 잘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부분입니다. 광물들의 가격인데요. 첫 번째 게 리튬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올라가는 부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니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요,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코발트인데요. 자, 이게 코발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게 망간인데요. 자, 확대를 해보면 첫 번째 게 리튬 가격이고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니켈 가격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망간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가격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요 근래는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요, 두 갈래로 양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리미엄 차량에 들어가는 고급형과요, 그리고 중저가 차량에 들어가는 보급형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LG엔솔과 삼성 SDI는요, 그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뒤쫓아가기보다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SDI는요, 좀 값비싼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을 좀 낮추고 망간의 비중을 높인 배터리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LG엔솔 역시도요, 코발트와 니켈의 비중을 좀 낮춘
하이 망간 배터리를 내놓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 지금 매장량이 어떠냐 이겁니다. 자, 이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의 매장량입니다. 자, 참고 좀 하시고요. 생산량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요. 저희 나라의 NCM에 들어가는 니켈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니켈 부분이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러시아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1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코발트 부분에서도 콩고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발트 생산량이 콩고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 즉 어린이들을 노동 착취를 한다 이거죠. 자, 게다가 이 코발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어린이 이런 부분을 노동 착취 부분 때문에 쓰지 않겠다라는 그 ESG 부분과요.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요즘에는요. 코발트 프리, 즉 코발트를 안 쓰는 배터리를 굉장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게다가 자동차 그 주행 거리를 향상을 위해서 좀 하이 니켈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발트 망간이 사용이 조금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요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매년 광물의 수요량인데요. 니켈과 리튬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코발트와 망간 부분은 대동소이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광물 확보에는 니켈과 리튬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거는요, 재련 시장입니다. 자, 즉 광물을 만들어내서 이걸 재련을 해서 가루 같은 거로 만들어 놔야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재련을 보니까 자, 뭘 느끼셨어요? 네, 전부 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요, 리튬은 99%, 니켈 79%, 그다음 코발트 99, 망간 거의 100% 정도의 재련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도 앞으로는 결국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가 니켈을 수출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이었나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자, 게다가 중국은 오죽했습니까? 히토리도 그렇고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요소수도 또 안 하겠다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겠죠. 정말 갈수록 까마득합니다. 자,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보시면요. 30년까지 2차 전지 시장이 5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용량의 최소 5배의 광물이 필요한데 이 부분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자가요.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월봉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유는 뭐냐? 리튬, 니켈, 망간 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리튬입니다. 아르헨티나에 1350만 톤 규모의 리튬 호수를 오타가 났네요. 리튬 염모가 아니라 염호예요.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2.5만 톤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는 7만 톤, 27년에는 17만 톤, 30년도에는 22만 톤 정도의 확보 계획이다. 자, 이런 내용을 나왔는데요. 자,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발표에 따르면요. 그 아르헨티나의 전체 리튬 메탈량이 200만 톤밖에 안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코에서는 1350만 톤을 발표를 해서 요게 6배 정도 차이인데요. 예, 작년에 그 최정우 회장이 연임을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그 해석을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저희들은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 리튬 부분에 그 염호를 갖고 있어서 아주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고요.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런 회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즉 포스코 80%, 필바라 20%에서 연간 4.4만 톤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다.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니켈 역시도요. 광양 그 제철소에서
페로 니켈을 통해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을 2만 톤 추출하고 그리고 호주 니켈 광산 업체 지분을 30% 정도 인수를 해서 이런 공급 권리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도 논의 중이다.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또다시 30년까지 3만 톤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이죠. 자, 흑연 역시 이 부분이 포스코의 최고의 장점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호주 업체와 음극재 원재료 공급에 모우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탄자니아 흑연 광산 프로젝트를 소유한 블랙록의 마이닝 지분을 15%를 인수해서 그리고 중국 이 시누오 지분 그리고 청도 중석 지분 등을 인수를 해갔고요. 국내 판매권도 확보했고 그리고 흑연을 공급받기로 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결국에는 미국 그 IRA 이슈와 공급망 이슈에서는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이 포스코 케미컬이다 이겁니다. 자, 특히 이 탈중국화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즉 중국화가 어려운 그 제일 첫 번째 광물이 음극재랍니다. 그래서 이 음극재 사업에서 중국 업체를 제외한 가장 의미 있는 음극재 업체가 포스코 케미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날아가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LG화학입니다. 자, 월봉인데요. 자, 재작년인가요? 네, 굉장히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많이 빠졌다가 요즘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LG화학은요. 테네시주, 즉 미국의 테네시주에 170만 제곱미터에다가 4조 원 이상의 단독 공장을 짓고요.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겁니다. 요 테네시주에다가 해서요. 고성능 순수 전기차 1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미국 내 가장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지금 짓겠다. 이런 거잖아요. 게다가 고려 아연하고요. 2,576억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 아연의 자회사와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자, 거기서 전구체가 뭐냐면요. 양극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 재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게 전구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NCM 배터리에서는요. 그 전구체를 93% 그리고 NCA에서는요. 99.9%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차,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하고 설립을 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차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상장이 된 지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봉만인데요. 요즘 굉장히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요. 그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그 국영 업체하고요. 전기차 가치 사슬 구축 투자 협약이다. 뭐 이런 내용도 만들어내는데 물론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답니다. 자, 게다가 뭐 미국의 컴파스 미네랄하고요. 탄산 리튬 공급 체결도 해서 그래서 뭐 4,400만 톤을 공급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일렉트라, 뭐 아발론, 스노레이크 이런 기타 등등의 업체들하고요. 계속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 역시도 광물 고갈에 대비를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 조직을 신설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삼성에서는요. 심해 광산 부분은 개발을 안 하겠다. 뭐 ESG 부분에 의하여 그런 뉴스도 볼 수는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 조직을 신설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SK온입니다. 역시도 뭐 호주 광물 기업과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가도 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죠. 칠레하고요. 광물 개발을 합의를 했다 이겁니다. 리튬 보유 1위죠. 칠레가 호주의 그 장관하고요. 즉 양국 장관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개최를 해갔고요. 뭐 미국 IRA 대응을 위해서 뭐 장기 뭐 도입 계약도 하고 상호 투자도 확대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산업통상지원부에서 뭐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 역시도요. 이 IRA를 대비해서 광물 수입을 다각화해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의 전기차는 분명히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만이 아니고요. 뭐 UAM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용차,
그리고 뭐 로봇, 이 모든 것들이 이 2차 전지를 들어가는데요. 이 시장이 이 차트가 말해주다시피 앞으로 5배, 6배, 뭐 10배가 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광물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코, 뭐 LG, SK, 삼성 이 큰 대기업들이요. 광물 확보에 지금 전투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업체들 말고도요.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광물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그래도 기업 내에 자금이 확보된 기업이 훨씬 이런 광물 확보에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시장 정말 기술력도 중요하지만요. 광물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즉 기업들의 그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하시면서 그래서 미래의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요. 자, 오늘 2차 전지 광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